자, 이제 버추얼 메모리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가상 메모리입니다. 가상 메모리.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존재하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메모리는 이제 피지컬 메모리라고 해요. 소위 말해 보통 이제 램이죠, 램. 그럼 우리 컴퓨터에 이제 램이 이만큼 있으면은, 그죠? 램이 이만큼 있으면은, 이제 램에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게 올라와서 실행이 되겠죠. 그럼 한 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되는 거를,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세서라고 한다 그러죠. 그럼 프로세서가 이제 한 개가 실행 중이면은, 그러면 이 프로세서가 가상적으로 이만큼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요. 이걸 이제 가상 메모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가상일 뿐이고, 그죠? 이게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려면은 진짜 램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램에 올라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면 이 부분은 램에 요 부분에 올라와 있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램에 요렇게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램에 요 부분에 올라와 있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가상 메모리를 쓰다 보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이게 이 모든 영역이 지금 다 실행되는 건 아니겠죠. 실행된다는 거는 프로그램 카운트가, 그죠? 어딘가 프로그램 카운트가 어디를 가리키면서 이 부분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가 또 뭐 프로그램 카운트가 여기를 가리키 갖고 이 부분이 실행되거나, 뭐 이렇게 일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현재 실행되는 요 일부분만 메모리에 올라와 있으면은 프로그램은 실행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상적으로는 우리 프로그램 전체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런 상상 속의 메모리, 이걸 이제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 램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내 프로그램만 실행되는 게 아니겠죠. 지금 컴퓨터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막 동시에 돌아갈 수도 있죠. 그거는 우리 윈도우 같은 데서도 보면은 작업 관리자를 한번 열어보면은 지금 작업 관리자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죠. 지금 보면 요 밑에 여기 이제 작업 태스크 바라 그러죠. 여기에 보면 실행되고 있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쫙 보일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런 응용 프로그램 외에도 이런 이제 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응용 프로그램 외에도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이제 이 피지컬 메모리 램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프로세서 혼자만 쓸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프로세서도 사용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이런 피지컬 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작업 관리자에서 지금 실행 중인 프로세서가 전부 다 램에 올라와 있어야 되면 램이 금방 꽉 차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일부만, 지금 실행되는 것만 램에 올라와 있으면 실행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 그러면 램에 안 올라와 있는 거는 그냥 이제 디스크에 있겠죠. 왜냐하면 내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죠? 어디가 처음에는 이제 디스크에 저장돼 있다가 제가 이제 그걸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명령창에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명령을 실행하면 그때 이제 그 메인 메모리, 그 램으로 올라와서 실행이 되는 거니까, 그죠? 아직 요 램에 안 올라와 있는 거는 디스크에 있겠죠. 아니면 이제 이전에 램에 올라와 있었더라도 한참 동안 요 부분은 실행이 안 되고 있으면은 그러면 운영체제가 이거를 그냥 그 디스크로 쫓아내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으로 피지컬 메모리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 프로그램,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뭐 프로그램 배울 때 hello.c 이런 거, 그죠? hello.c 같은 거 프로그램 짜서 실행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가 돼갖고 가상 메모리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 램을 다 쓰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했죠. 사실은 우리가 뭐 hello.c 이런 거 할 때 그 뭐 메모리 공간을 걱정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hello.c라는 프로그램을 이걸 이제 컴파일 하면은 뭔가 hello. 이제 exe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hello.exe를 이제 그 명령창이나 이런 데서 hello라고 이제 명령을 치거나 아니면 그냥 그 폴더로 들어가서 마우스로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게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될 때 그때 여기 이제 디스크 상에 hello.exe라는 요 실행 파일이 메모리로 올라와서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걸 메모리에 어디로 올라와서 실행이 돼야 될지 그걸 우리가 신경 쓴 적은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운영체제가 다 해주니까. 만약에 운영체제가 없다면은 우리가 hello.exe를 메모리 주소 어디에 올려서 실행을 해야 될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돼요. 그냥. 그거를 프로그래밍 해주거나 아니면 그 명령창이나 이런 데서 그 실행할 때 그 메모리 주소를 지정해 주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굉장히 불편하다 그죠. 굉장히 불편하고 실제로 이 램의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이 응용 프로그램이 알 수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를 운영체제가 이런 걸 맡아서 해주는 게 아까 그 운영체제 커널 중에 이제 요 부분에 해당됩니다. 메모리 관리. 이제 요 부분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그 버추얼 메모리 개념은, 그래서 버추얼 메모리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hello. 이제 exe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나는 혼자 그냥 가상적으로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가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혼자 가상적으로 이만큼 공간을 나 혼자 다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러겠죠. 실제로는 내 프로그램이 굉장히 크면은 이 피지컬 메모리 안에 한순간에 다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일부만 올라오고 일부는 디스크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같이 막 실행되다 보니까 내 프로그램은 램의 뭐 어떤 요 부분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는 거고, 뭐 하물며 순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 프로그램에 그 메모리 주소가 이쪽이 앞부분이고 이쪽이 뒷부분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메모리 상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hello.exe를 실행하면은 우리가 보이는 이 메모리 공간은 바로 이 가상 메모리 공간, 이제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어드레스를 이제 버추얼 어드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로지컬 어드레스라고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 램을 이제 피지컬 요 램에 있는 메모리 공간을 이제 우리가 피지컬 어드레스. 그래서 이제 요쪽은 피지컬 이제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될 때 요런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요 메모리 어드레스는 다 요 가상 메모리 어드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예를 들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그죠? 그 메인 함수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 짤 수가 있겠죠. 인티저의 포인트로 p라는데 여기에 초기 값으로 0x 해갖고 뭐 200, 0000 뭐 이렇게 16진수로 2000만 번지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요 P에다가 10을 저장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메모리 이제 공간에 메모리 어드레스가 00 여기 0부터 해갖고 여기는 FF. 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그 어드레스가 32비트 어드레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냥 32비트 어드레스 공간이다. 이러면은 32비트는 이제 4GB 어드레스 공간을 나타내요. 자, 그 중에 내가 요 0x200은 딱 중간인 여기에 16준수로 200. 자, 이제 여기에 P가 그러니까 이제 P가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딱 그 2000만 번지에다가 그리고 여기다 10을 적어라 그러면 이제 여기 10을 적는 거죠. 10을 적는 건데, 자, 우리가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어드레스를 나타내는 포인트도 다 이게 로지컬 어드레스 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램이 있겠죠. 이제 피지컬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인 이제 램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기 내가 이제 10을 적으면은 어딘가에 이제 그냥 하나의 인티저가 잡혀갖고 10이 저장될 거라고요. 근데 요게 요 어드레스가 어디냐? 피지컬 메모리 여기도 그러면 16진수로 2000만 번지인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로지컬 어드레스를 피지컬 어드레스로 실질적으로 변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이 포인트 어드레스 개념은 로지컬 어드레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지컬 어드레스에서는 이게 어디로 매핑될지는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알 수가 없고 이걸 이제 OS가 해주는 거죠.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로직이 있어갖고 이제 이렇게 OS가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유닉스나 또는 리눅스나 또는 윈도우나 모든 운영체제는 다 이렇게 동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hello.exe다 만약에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면은 이 hello.exe를 실행하면 이게 뭐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은 CPU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CPU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뭐 요 2000만 번지에 10을 쓰라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드레스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 버추얼 어드레스입니다. 또는 이제 같은 말로 로지컬 어드레스다 이거죠. 그럼 이게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이 돼야 되죠.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에 변환이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하물며 우리가 이제 우리가 hello.exe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그 코드 영역, 프로그램에 이제 코드 또는 텍스트 영역이라 하죠. 또는 이제 텍스트 영역하고 이제 데이터 영역, 뭐 그 다음에 스택 영역,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메모리에 딱 적재가 되는 거죠. 이것도 다 버추얼 어드레스 상에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코드를 하나씩 읽으면서 실행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카운터가 바라보는 이 어드레스도 다 버추얼 어드레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코드가 이 코드 영역에서 막 실행될 텐데 이 코드 영역이 실제로 메모리, 피지컬 메모리에는 뭐 어딘가 저장이 되어 있어 갖고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쪽 버추얼 메모리 어드레스 이쪽을 읽을 때 그때마다 계속 이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이제 MMU에 의해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갖고 실제 피지컬 어드레스를 계산해갖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읽으면서 CPU로 가져왔어. 이제 이걸 이제 CPU로 가져와서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CPU하고 요 피지컬 메모리 사이에 MMU라는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을 이제 굉장히 이제 고속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게 예를 들면 좀 전에 했듯이 프로그램 카운트, 그죠? 이제 CPU가 여기 이제 로지컬 메모리가 있어 갖고 여기에 막 프로그램이 막 실행되면은 여기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 그죠?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어 갖고 막 실행되면은 그때마다 어드레스가 변환이 돼 갖고 피지컬 메모리로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이 돼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CPU로 읽어와서 실행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또 액세스하게 되면은 좀 전에처럼 이렇게 뭐 2000만 번지에 10을 쓴다 이러면 이 데이터 메모리의 어드레스도 이제 처음에는 버추얼 어드레스로 나가서 MMU를 거쳐서 피지컬 어드레스로 나가고 거기 있는 데이터도 가지고 오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메모리 액세스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버추얼 어드레스에서 피지컬 어드레스로.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굉장히 고속으로 처리해 줘야 이제 컴퓨터 성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입니다. 이거는 메모리 MMU라는 게 약자가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MMU라는 하드웨어가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있는 건 아니고 보통 그러니까 OS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즈나 또는 이제 이렇게 리눅스 같은 운영 체제가 올라갈 수 있는 좀 고성능 CPU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에서는 다 MMU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그 인텔 프로세서 있죠. 인텔 뭐 펜티엄 요즘은 뭐 그냥 뭐 i3, 뭐 i5, 뭐 i7, i9 뭐 이렇게 이런 인텔 프로세서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ARM 같은 ARM 코어가 내장된 프로세서 같은 거. 우리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도 당연히 지금 이런 식으로 보통 그러니까 32비트 이상의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MMU를 가지고 있고 그 OS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버추얼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좀 그냥 로 레벨의 저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있죠. 뭐 예를 들면 8비트짜리 이런 거. 그러니까 AVR 같은 거, 그죠? 그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우리가 특정한 일을 하는 그 프로그램만 딱 실행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은 MMU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이제 8비트짜리 저성능 이런 거는 MMU가 없기 때문에 CPU가에서 나오는 어드레스는 바로 피지컬 어드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ARM 계열이나 또는 이제 인텔 펜티엄 계열의 이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들은 다 여기에 운영 체제가 올라가 있죠. 우리 라즈베리 파이도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게 하나의 작은 조그만한 컴퓨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뭐 와이파이도 되고 인터넷도 하고 PPT도 띄울 수 있고 그죠? 우리 이제 뭐그 아두이노 같이 쓸 수도 있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그램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일종의 그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범용으로 그러니까 범용 마이크로 프로세서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대부분 OS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OS가 올라갈 수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다 이렇게 MMU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로지컬 어드레스, 피지컬 어드레스 해갖고 이런 어드레스 개념이 있었죠. 사실은 뭐 어드레스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도 다 배웠다 그죠. 그래서 메모리의 어떤 부분 어디에다 값을 쓰고 읽고 하려면 요 메모리 어드레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메모리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로지컬 어드레스 또는 버추얼 어드레스와 피지컬 어드레스 사이 이런 매핑 관계를 가지고 이런 동작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은 컴퓨터에 있는 그 램 말고 다른 하드웨어들은 어떻게 CPU가 그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동작을 시킬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하드웨어도 다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요까지가 램이다 이거죠. 요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램이고 그 다음에 우리 라즈베리 파이 같으면 이제 뭐 어떤 부분은 GPIO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또 하드웨어가 있다면은 이제 어드레스가 이렇게 다 어드레스가 있을 거라고 0000부터 예를 들면은 뭐 여기는 그냥 3FF까지 여기는 램이고 그 다음에 GPIO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여기 3FF로 하지 말고 실제로 라즈베리 파이하고 똑같이 그냥 3F00 뒤에 0000이 다 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램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000000까지는 GPIO 그 하드웨어 어드레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역은 또 다른 하드웨어 어드레스고 이제 이렇게 메모리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실제로 여기를 다 피지컬 메모리 램으로 다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요 램은 요 일부를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어드레스 공간에 하드웨어 어드레스를 이렇게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드웨어 어드레스 매핑인데 이 하드웨어 어드레스 매핑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어드레스를 확장해 갖고 IO 디바이스 하드웨어 장치라는 게 대부분 뭐 입출력을 위한 장치죠. 그래서 IO 장치인데 그래서 메모리 어드레스를 확장해서 지금 제가 오른쪽에 그려놓은 그림처럼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를 이제 인식을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메모리 맵드 IO라 그래요. 이제 대표적으로 ARM 우리가 지금 사용할 ARM 기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다 메모리 맵드 IO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런 IO 디바이스를 위한 어드레스가 별도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이제 포트 맵드 IO라고 해서 그 IO 디바이스를 위한 별도의 어드레스를 이제 포트 어드레스라고 해서 그렇게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그래서 좀 더 비교해 놓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메모리 맵 IO인 경우에는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 실제로 이제 램이나 뭐 그 롬이나 또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그런 메모리 어드레스 예를 들면 여기는 램이고 여기는 뭐 플래시 메모리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안 쓰는 공간에 하드웨어 디바이스 어드레스를 매핑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메모리 맵 IO인데 이제 포트 맵 IO는 별도로 이렇게 그 포트 어드레스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포트 어드레스 공간이 따로 있어 갖고 여기서 이제 뭐 여기는 IO 리퀘스트가 1번이면은 포트 어드레스를 나타내고 IO 리퀘스트가 0번이면 메모리 어드레스를 나타내고 그러니까 메모리 어드레스와 포트 어드레스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인텔 같은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인텔도 보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64비트로 해갖고 어드레스 공간이 굉장히 큰데 옛날에 인텔 뭐 80386 같이 이제 32비트 어드레스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뭐 이렇게 그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은 이제 4기가바이트까지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요 포트 어드레스는 요 이제 요거는 그러니까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이고 여기 이제 포트 IO를 위한 포트 어드레스 공간은 64kb밖에 안 됐어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공간이 적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많이 못 붙이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그 메모리를 이제 옛날에 80386 시절 같은 건 4기가바이트 메모리까지 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한 1기가바이트만 메모리로 쓰고 나머지 이 공간을 여기는 이제 램으로 쓰고 나머지 이 공간을 하드웨어 어드레스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하드웨어 어드레스로 공간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포트 어드레스가 부족하면은 이 메모리 맵트 IO처럼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을 또 하드웨어로 어드레스로 IO 그러니까 IO 어드레스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ARM 같은 경우는 요 포트 어드레스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메모리 어드레스 공간을 이제 램이 사용하는 어드레스 영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IO 디바이스를 위한 어드레스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뭐 메모리 맵드 IO 방식과 포트 맵 IO 방식에 뭐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교를 해놨는데 이 메모리 맵 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 디바이스나 메모리 공간이나 같은 어드레스 공간을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다른 어드레스 공간을 사용한다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IO 디바이스를 액세스하는 거는 메모리 액세스 하듯이 우리 같으면 암 같으면 뭡니까? 메모리에서 뭘 읽어 오려면 로드죠. 뭘 쓰려면 스토어죠. 그걸 이제 IO 디바이스 같은 경우를 컨트롤하려면 그 IO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 레지스터가 있을 텐데 레지스터의 값을 쓰려면 스토어 명령, 읽으려면 로드 명령. 그러니까 똑같은 인스트럭션, 레귤러 인스트럭션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 포트 맵 같은 경우는 이 포트 어드레스에 뭘 읽고 쓰고 하려면은 그죠? 다른 종류의 인스트럭션이 그 어셈블리 레벨에서 다른 종류의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 8086 같으면은 이제 읽고 오는 거는 in, 쓰는 거는 out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쪽을 더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 대부분 이 어드레스 공간을 분리를 안 하고 메모리 맵 IO로 그냥 어드레스 공간을 통일시켜 놓은 이걸 많이 사용한다 했는데 그래도 이쪽을 사용하는 게 이제 X86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알기로 AVR도 아마 포트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어드레스를 메모리 공간 어드레스를 확장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어디서? ARM에서.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에 이제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라즈베리 파이에 예를 들면 18번 핀인데 이제 LED를 연결했다 이거죠. 그러면 GPIO 18번 핀 어드레스가 요거를 이제 라즈베리 파이의 하드웨어 어드레스가 만약에 이거라고 하자 이거죠. 예를 들면 그 물리 피지컬하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어떤 디바이스에다가 값을 직접 여기다 쓰고 싶으면은 요 어드레스
물리 주소가 이제 여기에 데이터 뭐 어떤 A 뭐 0xAA라는 데이터를 직접 쓰고 싶으면은 그럼 우리가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 될까 이거죠. 이렇게 짜면 될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포인터에다 넣어주고 거기에다가 AA 쓰면 될까? 좀 전에 안 된다고 제가 이미 이제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서 여기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되는 예를 들면서 여기서는 2000만 번지 포인터를 딱 해갖고 여기에다가 10을 뭐 어떤 값을 쓰면은 그게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 2000만 번지로 갈지 안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MMU가 다른 어드레스 공간으로 매핑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메모리 이상의 어드레스는 다른 어드레스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ARM 같은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자, 뭐 안 되는데 이제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오류가 발생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가상 주소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하드웨어 설계를 쫙 해갖고 거기에 그 예를 들면 어떤 메모리 공간은 이제 LED고 여기는 램이다. 그러면 요래 놓고 이제 데이터 시트 같은 거를 딱 보면은 거기 나오는 어드레스는 피지컬 어드레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피지컬 어드레스인데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CPU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처럼 CPU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제 CPU에서 어드레스가 바로 나오는 거는 버추얼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이게 이제 이거 좀 지저분하다 그죠? 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만약에 프로그램을 요렇게 짰으면은 요 F1000000은 이제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AA라는 값을 쓰고 싶으면은 여기서 그래서 이제 0x F1000000은 요 CPU에서 나오는 버추얼 어드레스다 이거죠. 실제로 피지컬 메모리에 확장이 돼 갖고 여기에 요 주소가 예를 들어 0x F1000000이면은 이제 여기로 요 피지컬 어드레스가 아니고 버추얼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MMU를 통해서 얘가 여기로 온다는 보장은 없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운영체제가 요 어드레스 변환을 어디로 시켜줄지는 운영체제만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일반 사용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ARM이나 뭐 인텔 같이 이렇게 운영체제 버추얼 메모리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일단 리눅스 커널에서 이렇게 물리적 주소를 직접 이렇게 액세스 하려면은 운영체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메모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 공간이 이 프로그램한테 사용 허가된 공간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허가된 공간이면은 이 응용 프로그램 그죠? 이 프로세서가 일로 접근하는 걸 허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이 프로세서를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냥 이제 오류 메시지를 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C 언어 하다 보면 포인터 뭐 에러 난 거 그죠? 포인터가 잘못되면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폴트 이제 이런 오류가 난 경우를 뭐 가끔 봤을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가상 메모리 주소를 잘못 사용해 갖고 이 프로세스 그죠? 이 프로그램한테 허가된 공간이 아닌 다른 곳을 액세스 하려면 운영체제가 이 프로그램을 그냥 이제 죽여버리는 강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그멘테이션 포트 오류가 뜨면서 그 프로그램이 죽어버리죠. 그런데 예를 들면 MMU가 없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경우 좀 전에 이제 8비트 같은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버추얼 어드레스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 주소가 바로 피지컬 어드레스가 됩니다. 그냥. 그때는 그런 데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그냥 이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뭐 그 AVR이나 그냥 뭐 아두이노 이런 것만 공부를 이제 사용해보고 그런 것만 공부한 학생들 같으면은 이 ARM 같은 그죠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ARM 같은 걸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 8비트 그 AVR을 보면 금방 이해를 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이게 마이크로 컴퓨터 이 과목이 3학년 과목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비트 그 ARM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으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어려운 개념들도 많았죠. 예를 들면 파이프라이닝 같은 것 때문에 그 인터럽트 벡터 같은 데서도 프로그램 카운트 뭐 조정해 줘야 되고 그죠? 뭐 이제 그런 어려운 개념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 알아야 특히 이제 ARM은 그 고성능 인베디드 시장에 지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개발자가 되면은 이 ARM을 이제 직접 써야 돼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 같은 걸 이제 개발해야 된다 이러면 ARM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ARM 위주로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그 M 맵을 이용해서 디바이스를 IO 디바이스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